부산 느낌. 부산 느낌이 뭐냐? 이거는 흔히 부산 말하면 서울도이랍니다. 부산 느낌이 뭐냐? 경남 느낌도 아닌 것 같고, 호남 느낌도 아닌 것 같고, 충청도 느낌도 아닌 것 같고, 서울 느낌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부산 느낌입니다. 대개 부산에 살아봐야 부산 느낌이라는 것을 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건 아주 그 단순한 느낌으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것이 형성되지만은 되게 어떤 그 고향 내지는 지역의 느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릴 때 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때부터 쌓아놓은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붙은 데 쌓은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기라는 것이. 그렇죠. 어쨌든 그 느낌이라는 것이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저기 제일 인상적인 음식으로서 외지 사람들에게 제가 꼽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돼지국밥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 6월 1일 오후 1시 26분에 찍었네요. 네. 부산에 도착하셔서 네. 제가 오늘 부산에 여기에 도착해서 오늘 정도 이동해가지고 내가 이 집 가서 식사하면서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집은 보니까 돼지국밥집이, 이 집은 내가 처음 갔는데 저기 보니까 정부지 부추라 그러죠. 나는 부추라는 그 느낌이 안 납니다. 정부지라 해야 되지. 정부지. 그 다음에 저 무김치, 깍두기 비슷하게 석박지죠. 그리고 저기 그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이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저게 핸드폰으로 제가 다 하고 나서 이거 저기 이메일을 다 못 올리는데 그냥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전부 다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을 놓으니까 두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돼지국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잘 아시죠? 부산은 눈만 돌리면은 대체로 돼지국밥집한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마다 자기가 취향이 있고 관점이 그런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 자신 있게 내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 뭐 혹자는 또 뭐 밀양에서 돼지국밥을 뭐 유래했다는 또 별별 이야기, 그거는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 할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제 에세이식으로 말하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저기 돼지국밥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부산 돼지국밥집이라 가지고 몇 군데 간판 내는 집을 제가 사실은 다 가봤어요. 그렇지만 그 저기 돼지국밥의 어떤 맛을 갖다 잘 못 살리는 듯해서 너무나 서운하고, 그런 집에 가서 제가 저기 돼지국밥,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그 돼지국밥을 먹고 온 날은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날도 있을 뻔했습니다. 자, 그 부산 느낌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느낌 체화가 되어 있는 거, 몸에 익어야 됩니다. 성장하면서 몸에 익히는 거, 생활하면서 몸에 익히는 거,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익히는가,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몸을 익혀서 공부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보면 부산 춤, 부산 느낌입니다. 춤에서 부산 느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춤에서 부산 느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에서 부산 느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는 논문의 어떤 주제로 택했는데 그것을 부산 느낌이 날 수 있는 논문은 무엇일까?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사투리를 갖다가 논문에 너무 많이 쓰면 아주 그 질 낮은 논문으로 쓰기가 일쑤입니다. 그죠?
표준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그 언어라는 것이 서울 뭐 중류청 뭐 짜오저짜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게 뭐 표준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약속으로 정했을 뿐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죠. 사투리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다양할수록 언어의 좀 다양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또 뭐죠? 일본 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향이나 정서를 몇 가지로 국한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표준말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말을 갖다가 안 쓰고 사투리를 쓰면 사람이 괜히 수준 낮아 보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켰어요. 촌스러워 보이고 뭔가 뒤떨어져 보이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그래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조장하고 사람이 가진 어떤 그 잠재력을 충분히 꽃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맹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어떤 격차 또는 그 정치력의 어떤 집중도 어떤 격차가 인간의 정서까지도 규정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 마인드까지 그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뭐 소외, 열등감, 그 지금까지도 굉장히 했단 말이죠. 무엇이 표준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어떤 표준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대안으로서 부산의 정서, 부산의 느낌, 부산의 말을 체화하자는 겁니다. 혹시 부산말 가운데 에나라는 말 알아요? 에나. 에나 하면 원래 이런 뜻이죠. 에나. 내가 저기 부산 말로 욕 좀 하라면 좀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공식상에서 또 그러면 저기 유튜브에 막 올라가가지고 김도현 씨 엉뚱하게 또 조회수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좀 참기로 하지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뒤에 그 지금도 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 또 기억이 생생하죠. 제가 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정서를 체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서를 체화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체화하는 정서가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 문제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지역 내지는 그 해당 지역이죠. 서울에 살면 서울에도 해당 지역이고 부산에 살면 부산에도 해당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곁들이기로 하죠. 다시 너를 볼 수 있어 나를 반듯해 세베코 선생님 부산에 가면 부산 예. 부산을 얼마나 제가 사랑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MT 와서 찍은 사진 영상입니다. 참 많이 변했고 제 개인적 생각을 했습니다. 태종대하고 이기대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 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걸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태종대 영도 사는 분들이 제안도 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같아서. 부산의 다시 너를 볼 수 있어 부산의
요거 우리 학생들하고 여기 MT 와서 이걸 한 2시간 반 정도 이 길을 다 돌았거든요.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그죠? 요즘 MT를 가든 여행하다 그거 안 하고 뭐 대처럼 뭐 뭔가 들어온 게 보고 그냥 우리 기차 갔다 왔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악명이 좀 높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가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제가 무용평론가로 활동하는 거는 36년째입니다만 무용평론가로 쭉 활동하면서 지난 30년 동안에 무용가 분들한테 그 퍼미션 뭐죠? 허락을 받고 제가 그 대부분 춤 공연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무대춤 콘서트 댄스라고 그러죠. 또는 그 시어터 댄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찍은 게 지금 뭐 대충 추산해 보면 한 8,000편쯤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저기 현대 춤의 역사를 저는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 캠코더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찍고 지금 오늘도 저기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기 카메라는 제가 설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좀 실감나게 뭔가 좀 소개도 되고 하는 기회도 갖게 되네요. 근데 그 일환으로 자 지금 보는 그 화면은 이건 저는 조금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동네 학춤이라는 걸 다 알죠. 근데 동네 학춤을 이렇게 숲속에서 보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이분이 동네 마지막 기생 유검선 선생이죠. 한 5, 6년 전에 세상을 떠셨는데요. 유검선 선생은 이제 구엄이 아주 능하신 분인데 유검선 선생을 거친 평하는 말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검선 선생이 노래를 부르면 구음을 하면 춤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검선 선생의 구음은 춤을 부르는 구음이라고 했어요. 춤을 부르는 구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동네 학춤이 한국의 어떤 그 춤, 그러니까 동네 학춤에서 뭐야 양산 사찰 학춤도 있고 어쨌든 한국의 이거 학춤, 궁중 학춤 말고 말이에요. 민속 그 학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내놓을 한국의 전래춤으로 저는 최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판단이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이 동네 학춤이라는 것은 일단 활달하고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명이 나면서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선비들의 또 고감이 보이면서 뭔가 그 비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동네 학춤이 또는 학춤이 그리고자 하는 그 세계를 사람들과 함께 금방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춤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이 고장 바로 옆에 동네 옆에 살고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큰 행운이라 저는 보고 있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 느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상도 느낌은 확실합니다. 다른 지방, 한국의 다른 지역의 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백임새라든지 경상도 지역의 어떤 느낌, 그 정서가 그 학춤에도 완연하다 그러죠. 교과서 2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22페이지를 보면 거기 캠코더 사진이 하나 있죠. 네. 제가 이 캠코더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이 캠코더를 산 지 20일 만에 찍은 겁니다.
근데 영상이 저기 카메라 워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박수 안 치세요? 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영상인데요. 부산의 흥이 이 영상은 바로 같은 날 찍은 겁니다. 나를 반겨줘 그 부산역 참 많이 변했고 정말 과장된 말이 아니고 이 돼지국밥집 이게 여기 갔을 적에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그 저기 뭐야 원래 그 교수 앞에서는 그냥 그 실험 소리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응? 눈빛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저기 내 비위를 맞추는 말이냐 솔직한 말이냐 사실은 맛없다고 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그러고 이게 뭐 MT 가가지고 부산에 돼지국밥에서 맛있었다면 벌써 어디입니까 뭐 SNS 떠오르고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뭔가 쫓겨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이기대 저기 끈부려 가면 저렇게 아주머니들이 직접 팝니다. 또 돼지국밥이네요. 바로 이 잡지가 2003년, 2002년 12월 달에 창간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 잡지가 나왔을 적에 너무나 반가웠단 말이죠. 부산의 신발 공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가면은 뭐 이제 나이키가 김에 뭐 들어서고 어쩌고 저쩌고 동양고무, 태아고무 옛날에 그 저기 우리 성장할 적에는 그 고무신 또는 신발 공장 그리고 또 뭡니까 하판 동명복제 한국의 그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때 정말 부산의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고 잘 그 저기 성장하는 그런 단계인데 80년대 이후에 창원공단이 들어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산 경제가 잠깐 이지로 들기 시작한 거죠. 부산의 흥이 내가 이 기사를 보고 기장의 직불 공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게 제가 그 나왔죠 화면에 공장어 그건 제가 이 잡지를 보고 간 겁니다. 부산이 낳은 뭐라고 할까 걸출한 연극 배우시죠. 주성훈 선생님 40대 중반에 이 세상을 듣는데 지금 그 딸하고 아들이 지금 또 연극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1970년대 알간 피터의 고백 혼자 혼자 출연하죠. 모로 드라마 그래서 굉장했어요.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부산 출신이에요. 참고로 그 연예인 탤런트 중에 추상미 아버지 추상미 씨 아버지. 소중한 자료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람료는 안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그 원래 저 김철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어떤 진행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막 서로 주고받자 해놓고 혼자 계속 하셔가지고 조금 표정들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뭐 돼지국밥으로 시작해서 돼지국밥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서를 체화해야 한다. 소중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부산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신문 조봉곤 부편집국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곤 기자님은 부산 문화부뿐만 아니라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어떤 우리 부산의 변화들이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에서 선임 기자 일을 하고 있는 조동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17년째.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제가 1995년에 입사를 해서 한 1999년, 2000년부터 문화부 기자를 하면서 무용 담당을 해서 실은 저는 BIDF의 태어난 현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모든 공연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산국제무용제 취재를 한번 하고 오면 집에 가서 모래를 막 털어내야 됐던,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좀 모래 쓸려가지고 막 아파하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많이 나고, 춤 담당 기자로 활동을 한 것은 2000년 정도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 꾸준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공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열렸고요. 그때 경성대 팀들이 용감하게 바닷가로 뛰어나가서 구두가에서 공연을 하고, 그 콘크리트 강파도에서 공연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백사장으로 가시고, 뿐만 아니라 민주공원이라는 작은 공연장이 생기고, 부산문화회관 큰 공연장이 있고, 블라블라 되게 많은 공연장이 생기면서 공연을 쫓아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거를 다 보고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되게 많이 나고요. 또 특히 저는 공연이 끝나면 뒤풀이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주일 내도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심지어는 길 가시던 분이, 무용하시던 분이 제가 술 취해 있으면 저 사람이 또 공연 뒤풀이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한데, 요는 2000년에서 한 2010년 정도까지의 그런, 거기서 그때도 뭔가 모자라다, 뭔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2020년 정도에 돌아보니 그때가 전성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그때 더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기자로 온 만큼 어떤 비판적인 코멘트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제가 어떤 특정한 분, 뭐 특정한 그 쪽을 위해서 뭐 비판, 나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은 균형 발전을 추진을 했는데 그 균형 발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고, 한국 그런 배경에서 우리 안을 쳐다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오래 전된 일인데다 완전히 밀착해서 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무용학과가 6개나 7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연세대학교 4개가 있었고, 부산여대, 부산예술대 한 대가 더 있었던지 경상대니까 그 당시에는 뭐 무용학과만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도 올라갔어요. 산에도 가고, 북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정말 관객들과 만나기 위한 다이내믹한 노력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하얀 곡선으로 돌아선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 제가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무용학과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무용학과에서 아카데미즘이죠. 학과 아카데미즘 쪽에서 그걸 책임지고 계시는 그 여러 교수님들께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청을 또 한 3년 출입을 하고 지금 뒤돌아보니 그때 책임을 지셨던 아카데미즘 또는 교수님들은 세 가지 책무, 세 가지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정체성, 교육자의 정체성, 그리고
연구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자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어떻게 나가서 취업을 하고 그게 모자라는 연구를 해서 국회의원을 두고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서 전 학교에 무용수업을 만들게 하는 이런 어떤 다이내믹한 활동이 입체적으로 좀 벌어졌더라면 어떤 길이 새로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때는 열기가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현상에 뒤늦게 저는 아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그때는 뭐냐면 공연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시대였어요. 아 이거 내가 무식해서 그래.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작품 많이 못 봐서 그러라고. 지금 시대는 바뀌었죠. 저거 뭐야 지금? 저게 뭐지 잘 모르겠네 하면 날려보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이것을 영원, 회기, 비상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곤 합니다. 그때 많은 공연 작품들 제목에 영원, 회기, 비상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작품을 준비를 하시는데 막상 그게 우리는 대체로 현실에서 밥 먹고 싸우고 일하고 삶의 구체성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작품을 보러 갔을 때도 사실 뭔가 알아보고 말을 좀 걸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 초연결 시대가 하나의 우리 사회의 가면을 벗겨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중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게 모두가 개인으로 자기 미디어, 자기 매체를 다 가지게 되면서 아, 이때까지는 뭐 어떤 예술가가 되게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천재가 있고 베트남에도 그런 천재가 있고 천재는 되게 많았던 거고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게 세계를 인터넷과 초연결이 다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저는 이것도 사실은 개인의 탄생, 개인들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유튜브 시대, 그다음에 BTS가 성공한 비디오를 저는 여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수많은 개인들이 이때까지는 대중으로 묶여서 저 작품 뭐예요? 역시 나는 무식해. 난 주사나 피카소 난 몰라. 그건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관객들이 그거 아니고 그럼 안 보고 일단 잘 모르겠는데 안 보고 여기서 어떤 대중이 진지한 작품을 싫어한다 이런 비판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가능해요. 왜? 뭐 좋은 작품들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눈앞에서 그냥 잠깐 질렸다고 되돌아고 와버리면 좋은 작품을 다 낼 수 없는 저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유튜브 시대는 개인을 열어줬고 그 개인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BTS의 아미가 한 거는 역시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꿔버린 거죠. 이런 시대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미학에서 배운 건데요. 먼 주제를 다루고 싶으면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영원, 회기, 비상같이 좀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으면 내 일상에서 가까운 주제부터 시작을 하면 관객들은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잘 안 돼.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가서 볼게. 그러면서 나는 당신 굿즈도 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갈게. 이런 새로운 현상을 목격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맥락을 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민중의 나라인 것입니다. 민중의 나라, 민중이 주인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예술 전체가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에 뭐 대등 예술의 세계, 그다음에 참여, 춤의 길에 대한 고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하고 조금 더 고민할 때 실천을 하면 저는 한때 BIDAP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BIDAP 자체가 특히 뭐 AK20이나 이런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 저는 존중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부산의 춤, 지역의 춤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올해 프로그램을 보면 될 것 같다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질문
부산 국제무용제 국제안보가 대회 AK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수상자들도 세 분이 와 계시는데 2회 때 김남길 선생님이 그때 아마 최우선 모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박재현 선생님이 아마 수상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아마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거 제가 저희 사실 아까 조홍기 기자님의 말씀 중에 저희 공연 제작자들도 사실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오는 반면에 또 반대로 조금 더 부진해 왔던 시기도 뭐 그런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공연 제작자들이 삼성의 부재가 아닌가, 즉 시일성, 대중성, 보편성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골똘하게 연구와 자료 조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BTS가 사실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프로이트의 제자인 활융의 철학이 아마 바탕이 되어서 영국에서 최초의 열광이 되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저희 이 강창일 관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실 텐데요. 강창일 관장님은 이 부산 금정문화회관으로 오신 지 만 2년이 지나셨습니다. 저도 금정구에 살고 있으면서 부산 금정문화회관이 20돌이 되면서까지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부산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부산 공연의 전반적인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9월의 첫날에 이렇게 제17회 부산국제무용대가 벌써부터 시작됐지만 이렇게 또 특급 콘서트가 하게 되고, 저는 순전히 오늘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하셨던 우리 김채현 선생님의 2년 후 1987년부터 있었는데 부산 분인과 제가 알고 있었고, 연남동에 연희동 좀 사셨죠? 지금도 거기시네. 예, 그래서 늘 현장에 계셔가지고 같이 이제 많이 세수했던 분인데, 2달 전쯤에 전화 주셔서 제가 부산에 있냐고 전화가 와서 엮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무용 쪽은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태상 교수님, 목동동이 김혜성 위원장님, 부산역 이우영 부장님, 김민주 미담 했었고, 김남재 선생님 참여해서 만났습니다. 장정현 우리 위원장님은 저하고 다 봤어요. 국수 선생님하고 공연한 거 옛날에 봤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85년부터 첫 직장이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일을 했고, 그때 우리 김채현 선생님은 늘 캠코더 들고 와서 좀 찍어도 되냐고 이러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시작했던 기억도 나고, 현장에서 끝나고 말씀하면서 부산 사투리를 쓰시면서 늘 현장에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는 공연을 거의 빼놓지 않고 무용을 받고, 무용의 양태를 받고, 그때 무용이 굉장히 늘어서 월간 춘지가 하나 있었을 때 한 300개 정도의 연간 공연을 한 걸 700개 늘어난 게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는 1993년도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엄청 늘어서 카운트가 안 되는, 전 세계의 무용 월간지를 제일 많이 나오는 한국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금정문화회관의 회관장인데, 사실은 2년 전에 이 건물이 2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막 생활문화관을 금생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고, 재작년에 대공연장을 880석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줬습니다. 기억장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김채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키워드로 동네 학춤, 유금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선생님 말씀하시고 돼지국밥, 기자권장, 기대 월간 보유선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못 들어보면 월간 보유선가 뭐지? 추성호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원래 아까 그 빨간 비터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독일 페터 한트케의 그 작품인데 원래 원 제목은 어느 학습원에 드리는 보고서라는 작품인데 그거를 그 김상경이라는 영국 배우이자 기업인이 먼저 발표했는데 추 선생님이 자기화해가지고 빨간 비터의 고백이라고 고민 모노드라마를 만들어서 공전에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추 선생님도 알게 됐고 굉장히 독특하고 자기 논의적인 연구를 쭉 하셨던 분이고 저도 그래서 부산 여름 축제 광안리에서 한번 봤었고 경상도 가을 때 스타트 끊었던 거 기억나고 첼로코 가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도 고수도 기타 등등 키워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첫째로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분이 안 그렇습니다. 전 기자님. 그래서 손님 기자님이 저기 글을 굉장히 호흡이 길게 쓰는데 제일 먼저 제가 와서 2년 전에 온 게 중앙지 하나 사고 맨날 편의점에서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를 사가지고 샅샅이 읽었습니다. 6개월 동안. 조 기자님이 제일 글을 세게 길게 심도 있게 그리고 막 그 전방위적으로 막 글을 쓰시더라고요. 읽는 연구 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쓰시면서 그래서 부산을 공부했는데 부산이 참 다양한 거 있다는 거 알았지만 저도 부산 분들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근데 부산의 강점은 역시 자연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이 엄청 강한데 그 장점 때문에 그 약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여기도 꾸며가지고 이렇게 다 어둡게 해야 되고 한정된 인원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거꾸로 제가 그래서 재밌게 얘기하자면 대구 같은 데에 그걸 얘기하자면 거기는 조금 그 둔지인데다가 거기서 바다를 나가려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 문화공간을 운영을 쭉 해와서 하는데 1000석이 넘는 극장이 대구는 12개가 넘습니다. 근데 부산은 공식적으로 2개밖에 없습니다. 부산 시민회관하고 부산 문화회관 2개 더 있죠. 우리 저 대학교가 갖고 있는 소양아트홀 그리고 드림시어터. 근데 2개는 잘 가동을 잘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개밖에 없는데요. 대구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격차가 많은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장면 말할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양이 더 많고 많이 모여서 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2년 동안 그 지내온 거를 생각하면서 자연환경을 보면서 역시 그 부산이 갖고 있는 저는 장점을 이제 얘기 좀 드리자면 역시 부산은 해양 도시고 지금 카이스트 총장이 좀 그 독특한 분이 하고 계신데 그분의 집무실로 가면은 그 한국의 지도를 거꾸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이 제일 꼭대기에 제일 멋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게 방파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꾼 거죠. 가장 역동적과 진취적인 도시는 다 해양 도시가 맞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그 해양 도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우리가 지금 뭐 수출을 한다는 수출 보고에서 수출을 먹고 삽니다만은 95%가 다 배로 움직이거든요. 항공기로 움직이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물류의 중심이기도 하는데 1등 하는 게 많은데 또 저는 해양 수도라고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양 수도인 부산이 원래 피난 수도였고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갑자기 인구는 달라졌고 갖고 있는 게 많고 저도 대학 시절에는 여기 쓰고 와가지고 일본 드라마도 보고 그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역시 해양 도시가 갖고 있는 개방성, 역동성, 진취성.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13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작년 얼마 태어났습니까? 27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인구가 그렇게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매미 국어 출신이지만 저희는 아마도 계속 이 나이가 갈수록 죽을 때까지도 경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 그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많이 대학이 융성해서 대학용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다행히 학력이 줄어드니까 좀 그냥 받아들이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다무용 전문가시고 전공자 앞에 어떻게 말씀드리냐, 저는 오히려 대형무용으로 본 부산 춤계가 아니라 영남춤의 본산으로서 부산 춤이 현존하고 있고 기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무용제도 열고 기타 다른 무용 축제도 열리라는 정도 보고 있고, 전 그런 면에서 예술본위의 춤 공연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식의 것을 되찾는 것으로서의 국정무용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지만 저는 그래서 해양도시가 뭡니까? 아까 말한 그런 진출성, 그 상생 협력에 대한 소통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 적응, 응용, 또 재활용적인 창조성이 가능한 도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부산에 오니까 얼굴 안색이 좋은데 괜찮다고 제가 얘기하죠. 부산이 말하는데 시끄럽고 막 힘들지만 이제 많이 적응이 됐어. 좋음이 하나 있어. 뭔데? 올려서 얘기를 안 해. 그냥 직방이야. 근데 우리 딴 데 가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정말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싶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부산 국제무용제를 또 보면서 이제 이런 그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부산 영남춤을 이용하는 뭔가로서 더 단단히 가고, 선생님이나 또 배우는 우리 후학분들이 더 찾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어디 분들하고 소통하려고 만든 적인데요.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제일 참담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2월 달에 다 만들고 공연장을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술가가 있는 공간이 분장실과 무대고, 또 관객이 있는 곳이 객석과 롤인데, 그 공간을 조금 더 다시 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한번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저 상단에 있는 곳이, 저 여기서 공연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 맨 우측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은 그 상하수의 지하 복도인데 우중충하게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그 상상정원이라는 작가의 컬러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만약에 공연이 많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거기 대기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가운데 있는 꿈길 드림 카페트는 지하에 주차를 하고서는 그냥 출연자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장실 공간에 드림 카페트라고 해서 저기다 그 팬톤 컬러로 친환경 역할에다가 좋은 페인트 쏘고 에폭시를 해가지고 저희 꾸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잘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여름에 또 가을까지 한 게 그 소극장이 330석이었습니다. 저걸 늘렸습니다. 그 객석을 다시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400석에서 6자리가 모자랍니다. 394석을 해가지고 쾌적하게 만들고 색감도 그렇게 하고, 그 직원들이 큰 극장을 잘 해보고 나서는 더 능동적으로 했는데, 역시 뭐 다른 그 자세한 사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 두 공간을 예술가 본위로 만들어서 기능적인 건 당연히 하고요, 또 안전하게 하고, 또 마침 이런 그 어려운 코로나 그19 팬데믹 시대가 되니까 위생과 건강을 위한 걸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상물로 만들어서 전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영화도 사실 영화 배우는 자기 영화를 장면 찍은 걸 가지고 그걸 끝나지 막상 어떻게 영화가 완성된지 잘 모릅니다. 시사회 때 보고 알거든요. 공연 예술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제 의견이고, 그래서 우리 국제무용제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고, 우리가 더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열은 했지만 내가 핵심은 역시 그 현장 예술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 정해진 그 장소에서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의 그 수용적인 것인데, 그걸 어떻게 더 잘 보일 거냐는 부분은 늘 변화가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휴먼 서비스가 들어가겠지만, 누가 그럽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하고 그걸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광속도로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해야죠. 또 다 준비해서 해가지고 할 것이 많죠. 표를 팔아서 딱 정해진 숫자, 그 정해진 좌석대로 사람이 봐야 되죠. 그거 이상 바꾼 게 하나도 없다. 맞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또 했는데 결국은 저도 이 자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의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를 주면서 우리 무용제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 협력 상생하는 방법을 갈 수 있는 것은 또 본질적으로 가서 현장 예술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걸 어떻게 더 자꾸 횟수를 늘릴 것이냐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그렇고 저 역시 저희 공간에서 퀄리티를 높은 일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걸 고백하 이렇게 순수하고 진가가 있는 좋은 공연 예술과 시각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게 퀄리티가 있고 큰 내용이 있고 충분히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뭐 이제 2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감독관입니다. 여기 이제 그 120평짜리 전시실을 260평짜리 국립미술관을 만드는데 내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거 다 만들어 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서 이 지하철역이 제일 가깝고 문화회관이 5개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 그 중에 굳이만 당당하게 예술대학도 가까운 국립이 있고 예술학교가 많은 이곳에서 좀 모델이 되려고 하는데 모자르지만 잘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이 장소도 이렇게 김천 선생님 하자 그러고 다 도와주시고 해리스 사장님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신 김채영 교수님, 금정문화회관 강창일 관장님, 그리고 국제신문 조범근 선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디자인한 거는 요자모 부산 춘두산 느낌으로 봤어요. 아까 우리 그 느낌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 제가 그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주체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것, 어떤 감정이라는 것, 어떤 남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 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 그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 지역의 편차 이 문제가 아주 심하죠. 지금도 사실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현장에서만의 이건 문제가 아니고 예술에서도 그런 어떤 그 감정 내지는 그 느낌의 그 편차 그것은 극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입된 열등감, 주입된 어떤 우월감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그 부정적인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나가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 나가 주체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산춤이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또 말씀하셨는데 일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일상의 느낌을 갖다가 우리 그 춤으로 형성하려면 결국은 일상의 어떤 에피소드를 일상의 어떤 이야기, 일상의 어떤 사연,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서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자체가 예술의 소재가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 자기 이야기를 해야 관객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의 어떤 느낌을 갖다 이야기해. 당신의 느낌이 좋은 느낌이야. 당신의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야 라든지 그럼 당신의 느낌에 그렇게 공감하고 싶어. 최백호 선생을 잘 모르시는데 최백호 선생 느낌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훈아 선생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부산 출신인데 또 최백호 선생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느낌 어느 감정이 무슨 뭐 너무 아까 듣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현실에서 일반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그 느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 그리고 인간이 직면하는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출발. 그 이야기를 시시콜콜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 사연이 있는 그 어떤 생활의 어쨌든 그 정서나 느낌 그것이 어떤 그 저기 춤뿐만 아니고 예술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특히 그런 걸 잘하는 게 사실은 대중예술입니다. 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술이라고 한다면 예술이 나름대로 그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해야 되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 부산의 느낌으로서 저는 그 춤을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객석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고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채영 교수님 부산의 느낌, 예. 그리고 조봉건 우리 선임 기자님 지금 부산 무용계의 현실 그리고 대한 무용계의 현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창일 대표님, 예, 그 관장님 아까 부산 영남춤의 메카로서의 부산을 바라보자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 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이 주제가 부산의 춤, 부산의 느낌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부산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과거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저 신라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어떤 문화가 흐르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그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가야 문화가 흐르는 곳이 부산입니다. 이 지금 그 가야 시대에 어떤 춤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은 몇몇 문헌에 보면 가야 시대의 춤을 참 잘 췄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나 이럴 때 가야의 춤들을 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다 함께 예술을 함께 수용을 해서 통일신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쯤은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야 문화 천년의 문화가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지금 동래부를 거쳐서 과거의 동래부였죠 부산이 이 부산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500년 조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지금까지 이 경상도 기질 그리고 아까 강창일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상도인들의 이 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고장이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천년의 역사 동안 이어왔던 이 부산의 어떤 춤문화 자랑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가 6.25 전쟁 때 그때 한국 전쟁 때 수도가 아까 강창일 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그 당시에 부산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국악원도 부산에서 먼저 생겨서 서울로 다시 환도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그 당시에 부산으로 다 집결을 하셨습니다. 물론 환도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꿋꿋이 여기 이 고장을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황무봉 선생님을 비롯해서 임혜방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셨고 김진홍 선생님 다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춤, 부산의 느낌 아까 말씀하셨던 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국제무용제가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해운대 해변이라는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지금까지 이런 멋진 공연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려움도 사실 많습니다. 대학 무용가가 무용인들 수가 줄어들고 대학의 무용가가 지금 동태합되는 없어지는 어떤 이 단계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런 어떤 토크쇼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부산국제무용제가 가져야 되는 위상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갈치 시장을 흔히 소개할 때 부산 사람들 이런 슬로건 씁니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그러잖아요. 오이소 보이소 즐기소. 우리 부산의 춤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세계인들이 이곳으로 이 천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신라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이 춤의 고장 영남은 춤, 호남은 소리라고 합니다. 호남 지역에는 탈춤도 없습니다. 그 덧배기 춤, 백임사위가
공존하는 이 부산에서 이 부산국제무용제가 하나의 어떤 다시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정말 21세기 이 어떤 그 온라인 지금 온라인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겠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글도 좀 쓰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저도 부산 사람이고 부산의 어떤 자연 환경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은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그 교수님마저 김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부산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그게 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금방 직방 이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지방 소멸, 지방 세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수도권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번에 제가 또 부산학을 또 책을 출판하는데 거기에 보도자료에 제가 쓴 글도 까미의 걸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양 한가구로만 좀 그 내용인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부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인데 이 정서를 개념화 내지 단어화 이 작업이 굉장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산의 정서를 갖다가 일단 단어화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시되어야 하겠느냐 그 질문을 좀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는 그냥 환경적인 그거에 대해서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장점이고 그게 너무 장점이다 보니까 그런 아웃도어에 너무 강하다니까 이런 실내에서 하는 거를 좀 째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걸로 비유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기술적인 문화의 정서는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건 이제 문화를 보는 소화하고 보고 하는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그거는 전혀 다르고 저는 그거는 당연히 부산다운 특질고가 있고 그 장점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진취적이고 이런 거는 다 그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연에 지배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을 보면 진정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보면 물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술에서도 물을 활용하는 게 많고 여기서도 물을 굉장히 활용하는 예술적 그런 마음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서가 딴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호방하다는 게 맞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하자는 거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본다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과문하지만 제가 좋은 도시나 이런 데 비교하고 볼 때 선진국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단어는 다양성이었어요. 제가 그걸 30대까지 잘 몰랐어요. 그거를 얘기는 들었는데 국제도시나 큰 데 가서 제가 일본에 1년간 연수를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도쿄가 국제도시고 다양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3박 4일 다녀온 김재하 씨가 영어에 몸이 풀려가지고 잠깐 갔다 와서는 일본은 각성하라 이러더라고요. 너무 대표적이라고. 이건 3박 4일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 있었을 때 256개의 대사가 있는 도시가 도쿄더라고요. 거기서 한 56개국의 대사를 겸직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왜 자꾸 일본을 얘기하냐면 일본의 도쿄가 갖고 있는 세계성이라든지 다양성을 보고 거기서 지금 사실은 제가 확인한 것도 돼 있지만 아프리카의 서남 아프리카의 젬베를 배우려면 지금 아프리카 가서 못 배우고요. 파리 가든지 동경 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서남아시아에 다 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제 부산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지도를 거꾸로 보면 그런 좋은 거니까 저는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부산이 아까 대구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약하다는 게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제부터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오페라 하우스를 좀 짓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먼저 졌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삼성이 져줬어요. 또 지자체가 고향에서 졌어요. 고향만큼 잘 지은 오페라 하우스는 없습니다. 저 거기서 일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느 극장도 오페라 전문 극장이 아니고
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일본의 신국립극장은 97년도에 문을 세계가 인정하는 오페라 시스템 극장입니다. 유럽에서 인정하는 아시아의 최고의 극장은 신국립극장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술의 전당은 93년도에 오페라하우스 문 열었지만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부산의 오페라하우스가 한국이에요. 박명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신봉합니다. 부산이 할 수 있습니다. 16개 도시가 모여 있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무대가 있어야 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를 하려면은 그런 무대를 감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말 부산 춤이 이렇게 좀 젊은이들도 할 것 없이 정말 창작 춤으로서의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해서 하나하나 무용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냥 도망가지 않고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구 사업소장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5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30억 가지고 해서 수용관리주까지 다 포함해서 한 56억, 한 34억 들어서 여기 이제 한 15억 들어가지고 고치는데 우선은 잘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데 힘을 썼는데요. 나머지 이제 사업비고 인력인데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은희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전 10분 이해하고 되도록이 노력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작을 하려면 이게 혼자 되지 않니?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뭐냐면 공동 제작입니다. 저는 장소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고 이러면 그냥 장소 쓸 수는 있지만 제작비는 없습니다, 사실. 왜? 지금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구사업소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은 결국은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큰 극장이 부산문화회관이고 또 그거를 또 도와줄 수 있는 부산문화재단도 있고 하니 그거 연합을 하고 장소를 갖고 있는 것하고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 오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전파가 돼서 좀 더 나아질 걸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신 김채윤 교수님, 강찬일 관장님, 조봉건 선임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회 부산국제무대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